안녕하세요. 자, 체육중점학교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요. 저는 우선 자기소개가 빠졌네요. 만나 반갑습니다. 여한구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고3 학생들 것만 이제 설명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는 학생들 관련되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바처럼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전체 전국 대학교고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상위권 1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체육대학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한번 쭉 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국대학교 뽑는 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거기에 딱 맞는 비율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의 비율이 상위권 상위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상위 15개 대학은 빨간색 바의 두 번째 칸 보시는 것처럼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44%나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학종을 포기를 하면 좋은 학교를 가기 쉽지 않다. 원하는 학교를 가기 쉽지 않다는 내용들을 일반 문과, 이과,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에서 볼 수 있고요. 체육대학은 보시게 되면 실기전형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실기전형의 반영 비율이 23.5%로 가장 많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에서 한 55%의 체육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요. 55% 인원들을 뽑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능으로 하는 정시에서는 체육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를 뽑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체육대학은 수시에서 약 55%의 인원을 뽑는다는 내용을 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약 한 45%의 인원들을 뽑는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게 되면은 체육대학에서는 실기 전형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교육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향을 발표를 실질적으로 한 사례가 있고요. 기사로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6개 대학교를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를 해라. 수능 전형 확대를 하라는 거죠. 정시로 확대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학년도에는 30% 이상으로 권고한다는 얘기,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온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세요. 올해 고3 학생들은 2020학년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건 2021년이기 때문에 21학년도, 그리고 고2 학생들은 하나씩 더해서 22학년도 30% 이상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점들을 제 뒤쪽에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표로 보기 좋게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가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폐지가 됐고요. 자기소개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통지원론이 총 3개죠. 학업을 기울인 노력, 그리고 교내활동 3가지, 그리고 나눔 배려 활동, 그리고 자율학력,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4가지 질문의 공통항목 3개 항목이 되어져 있는 게 그 다음 고2학년도 학생들부터는 2개 항목으로 줄여지죠. 이거는 이제 아마 확정되면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밑에 보시게 되면 적성고사는 올해가 마지막이죠. 이제 올해가 적성고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12개 대학교가 실시를 하는데, 근데 그 고2학년 학생부터 폐지가 되고요. 논술고사도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는 거의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폐지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내년 되면 아마 많이 논술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는요, 77%의 학생들을 수시에서 뽑습니다. 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뭐 논술전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형들을 통해서 77%의 학생을 뽑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의 학생들을 정시로 수능 중심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고2는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이야기했고, 고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는 주요 대학 16개 대학에는 4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표를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전체 대학으로 봤을 때는 수시에서 77대, 지금 파란색, 이 파란색,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란색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77% 대 23%지만 주요 대학으로 쳤을 때는 수시에서는 학종이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대학, 마지막에 끝에는 회색 바죠. 수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체육대학에서는 실기 전형이 높은 비중, 23.5%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44.1%. 자, 이 퍼센트와 비율 관련되어 있는 거는 계열별로, 계열별로 해서 체육대학은 나중에 더욱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 정시 비율을 높이려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기억나시죠? 특별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기타 전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타 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전형들 플러스 논술 전형을 비중을 낮추면은요, 어디로 보내면은 교육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요 비율들 정시로 보내면 전혀 무관하게 정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시 반영 비율 관련돼 가지고선 정시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은 수시에서 학종을 뽑는 인원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율을 빼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진행은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논술 전형이랑 기타 전형이라고 하고 있는 그 적성고사, 그 실기고사 등등등 여러 가지 전형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있는 퍼센트를 쭉 줄이면 사실상 학종은 제가 봤을 때 없애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지금 그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학업을 했었던 학생들이 뽑힐 수가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금수저 전형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퍼센트 반영의 비율은 이 논술 전형이랑 적성고사가 없어지는 인원들을 정시로 그대로 넘기게 되면 거의 비슷한 퍼센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수능에서 준비하는 전형, 수능으로 가는 정시 전형을 실기와 포함되어 있는 정시 전형을 같이 연결지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좀 말을 버벅대는데, 수시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심이 되는 전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반 인문 자연으로 했을 땐. 근데 저희는 이제 체육계열이잖아요. 체육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전형 두 개를 거의 주로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정시전형에서는 역시 수능 성적과 실기가 중요하다는 걸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2024학년도는 40% 이상으로 올리려고 정부가 권고를 했는데, 40%로 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적성고사 없어지잖아요. 논술고사 또 점진적으로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그 비율들이 넘어가게 되면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교과전형 전국 단위 비율을 봤을 때 교과전형이 10%,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50%, 그리고 정시전형이 40%.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변화는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게 제가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봐도 비슷하게 나오는 대답들이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이 체육계에서는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정시는 퍼센트가 조금 모집단이 뽑는 인원들이 퍼센트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2024학년도 가면은 막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상실적 자율동아리에서는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개인이 한 봉사활동을 모두 반영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3년 예고제라고 해서, 대학에서 우리 3년 뒤에 이렇게 뽑을게, 라고 하는 계획을 예고제로 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4년 예고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내용,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인적사항, 한적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교과에서는 이제 지필고사 평가, 시험 봤던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행평가, 각 과목당 정해져 있는 수행평가를 봤던 걸 성적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서는 출결 당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시는 사람들은 출결 무조건 잘해야 되고요. 수상 경력이 한 학기에 하나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창체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해가지고 자동봉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봉사활동이 개인이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미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과목별 세트, 그리고 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줄인다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율동아리 미반영, 청소년 자치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 추천을 폐지.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을 저희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해본 끝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가변사기수록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학생들이 평가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진 것들은 교과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이 학생이 예를 들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한 다음에 이 학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얼만큼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 예를 들면 VR, AR을 적용시킨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랑 개인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쓰지 말라고 했었던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수업을 들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그리고 수업 태도 등이 정말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그 내용들이 생기부 내용 안으로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청소년 단체 및 개인 봉사활동들을 이제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 부분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행특. 행동 특성이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요. 이 내용 안에다가 봉사활동을 했었던 내용들, 혹은 인정과 관련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반 학급 내에서 협력적으로 일했던 거거나, 아니면은 학급 자유활동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서 봉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기소개서가 가면 갈수록 이제 폐지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걸릴 수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추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접이 간단한 재실무 면접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종류가 정말 많은 면접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넣지 못한 것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면접들을 분명히 진행을 할 거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랑 점수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쭉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능으로 보면 정시 전형이 분명히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학종은 비율이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체육대학에 같은 경우에도 실기 전형은 아마 그대로 비슷하게 학생들을 뽑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소화되고 미반영되는 것들이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과목별 세특, 개인별 세특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교내에서 활동을 했었던, 수업에 활동을 했었던, 혹은 담임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했었던 내용들을 과목별 세특, 개인별 세특에 꼭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다가는 본인의 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야 된다. 이 전 시간의 내용 보시게 되면은 뭐 인성, 발전 가능성, 뭐 학업 역량 기타 등등등 이제 수시에서 뽑는, 학생부 종합정에서 뽑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거, 본인이 그 주변에 있는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고 조율했었던 내용들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요, 학종은 학생부랑 면접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너무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대부분 다 저희 학교에서는 다 준비를 시켜줍니다. 다 준비를 시켜주고 실제로 대학에 갔었던 그 졸업생 멘토들이랑 같이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자기소개서가 앞으로 가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요, 실기 전형은 여전히 강세예요. 체육대학에서는 실기를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기, 내신이 수시의 실기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요,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의 비율이 높아질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수능과 본인의 실기 능력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시면은 그 유튜브 채널에다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서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항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